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악당들을 내 대신 막 신나게 패주더라고.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이런 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잡으려고 했던 악당 대신 내가 깜빵에 가야겠죠. 마동석 같은 형사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형사야, 깡패야, 외형이 진짜 막 조폭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일단은 든든하죠. 서대문에서 강력팀장을 할 때 그때 정말 사건들을 많이 했어요. 가까이 안 가고 멀리 원거리에서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내려보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차량 번호는 다 드론을 촬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짜 공장 2곳을 낙사를 했습니다. 저 경기도 그 근교에다가 공장에다가 차려가지고 대마를 말려가지고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당이었어요. 그걸 또 드론을 이용해서 그 공장 증거 영상도 찍고 뒷발치기 하다가 근거에 좀 신기하게 약쟁이들 뿐이겠죠. 그게 압박을 받다 보면 경찰서로 뛰어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이거 약쟁이구나. 봤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기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악당들을 내 대신 막 신나게 패주더라고. 범죄도시 마동석이가 보여주는 열정, 근성,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게 형사의 마인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제가 봤을 때는 8, 90년대에 가끔 있었던 사항들인데 지금 시대에 그걸 대입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잡으려고 했던 악당 대신 내가 깜빵에 가야겠죠. 마동석 같은 형사는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형사야, 깡패야, 외형이 진짜 막 조폭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강력 형사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든든하죠. 나름 나도 이제 뭐 운동을 해서 왜소한 체격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등치들이 주변에 있으면 왠지 든든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어떤 범죄자들에게 그냥 그 자체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검거할 때나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서대문에서 강력팀장을 할 때 제주도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2건이 발생했는데 3명이 살해됐어요. 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있었는데 우리 팀이 해결했고 또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고 있는데 가해자 위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고령의 노인들만 충격해서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살인범, 보험 사기이면서 살인을 저지른 거죠. 피해자 유족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었다는 거. 가까이에 가면은 내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고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러면은 안 보이니까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드론 자격증도 취득하고 할부로 구매를 했죠. 가짜 세제가 굉장히 많이 시중에 유통이 됐었어요. 공장으로 의심되는 그 지역을 확인하게 된 거죠.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차량이 있으면 의심스럽잖아요. 가까이 안 가고 멀리 원거리에서 드론을 띄워서 이제 살펴보는 거지. 의심스러운 차량 번호는 다 드론을 촬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짜 공장 2곳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승진을 해서 멀리 저 강원도로 가고 난 다음에 대마 제조 공장을 하나 깼어요. 개밥이요? 대마. 대마. 대마초. 저 경기도 그 근교에다가 네. 공장에다가 차려가지고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하는 일당이었어요. 그걸 또 드론을 이용해서 그 공장 증거 영상도 찍고 범인 검거해가지고 영상도 담고 과장으로 진급해서 이제 춘천으로 넘어갔지만 용산에서 이제 진흥팀장하고 뭐 사이버 팀장도 하고 한 3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근데 자기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초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지만 팀장님이 계시는 용산만은 안 갔습니다. 거기 가면 왠지 팀장님한테 잡힐 것 같아서 근데 잡혔어. 춘천에 잡혔네. 뒷발치기 하다가 근거에 좀 신기하게 약쟁이들 뿐이겠죠. 마약을 하는 범죄자들은 한청, 환각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사로 보이고 압박을 받다 보면은 경찰서로 뛰어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 뒷발치기 가만히 앉아서 아니 처음에는 모르니까 왜 왔어요 그러죠. 그러면 아니 형사들이 막 따라 쫓아다닌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럼 들어오면 이거 약쟁이구나.
드디어 나왔네요. 아니 사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런 수익이 창출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친구들이 야 태우야 어떤 유튜버 깡패가 너를 잘한단다 막 그러면서 영상을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전직 조폭이라고 그러는데 뭐 나를 들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얘를 생판 모르는데 왜 이놈이 나를 하지?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직 조폭이라는 사람들 또 현직의 뭐 관리 대상 조폭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조폭들 심지어는 다른 전과 이력이 있는 그런 전과자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전에 저질렀던 그런 범죄들을 약간 미화하는 뭐 영웅시되는 이런 것들 약간 느껴지면서 또 그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짱스러운 욕, 패들이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자기의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이에요. 수익. 돈 맛을 보게 된 거죠.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 되는 곳이라 그러면 항상 나타나죠. 시골 놈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농사들 짓고 그러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실습을 나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약간 내성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격 개조를 하려고 특전사를 지원을 했어요.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엔 4년 6개월 복무가 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돈도 좀 모은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 이거 어차피 군대 갔다 와야 할 거 성격 개조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좋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특수부대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미친놈이 허락도 없이 의리 뭐 특수부대를 간다고 이게 왜 그렇게 아버님이 방방 뜨셨냐면 제 이제 그 아버님 밑에 동생이 북파공작원 거기를 가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제대하기 전까지 거의 소식이 두절다해서 그런 특수부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못 가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경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한테 잃는 거야. 아버지가 미친놈이 이게 뭔 특전사냐고 의경이나 가. 그래서 의경도 같이 원서를 써냈네요. 영장이 의경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경으로 군대를 마쳤죠. 처음에는 이렇게 막 방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데모도 맞고 방범 수찰도 하고 범죄 예방 활동도 하고 한 2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항해사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형사기동대 차도 몰고 수사과장 항해사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범죄 현장도 가고 살인사건 현장도 이제 과장님 모시고 경찰에 대한 게 조금 가슴속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마 경찰 시험도 받지 않나. 다 꿈이 있을 거예요. 왜 자기 뭐 경찰을 지원하고 경찰을 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경찰이라는 직업이 나의 적성이 맞는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경찰 들어오려면 요즘은 어렵거든요. 뭐 신림동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정작 경찰관이 됐는데 몇 년 사이에 다시 일반인으로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그런 후배들도 봤어요. 그런 거를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그러면 과연 내가 경찰이라는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 수많은 부서 중에서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 부서는 어디인지 이걸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그곳에 나의 적성에 맞는 부서를 선택해가지고 경찰을 한다 그러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